자, 83페이지에요. 협의의 무권대리 제목이 되어 있어요. 여기 협의의 무권대리는 기본적으로 표현대리를 제외한 무권대리를 말하죠. 보통 무권대리에는요, 이것부터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죠.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사람한테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리죠. 대리권이 없는 것. 자, 이것은 크게 나누면요, 표현대리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하고 이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를 뺀 나머지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권대리에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고, 이걸 합치면 우리는 무권대리, 이것을 뭐냐, 이것을 우리는 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표현해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서술 부분에 이런 정리를 해놨죠. 광의의 무권대리 해서 표현대리와 합쳐서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물론 이 표현대리는 우리 민법에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예외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민법에서 이 세 가지 형태의 무권대리, 표현대리를 정리해놨죠. 민법 125조의 표현대리,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민법 129조의 표현대리, 이 세 가지 형태로 표현대리를 정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려는 이 협의의 무권대리,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자, 이것은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가 아닌 무권대리를 말합니다. 순수하게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이걸 우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이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일단 효과는요, 무권대리 행위를 한 것이죠. 대리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무효인데요. 이게 무효. 즉,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면책입니다. 면책. 이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이것이 없다.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우리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불확정적인 무효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확정적인 무효 상태다, 이렇게요. 따라서 본인이 당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해 주겠다, 이 대리행위를, 무권대리행위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무효는 무효지만 무권대리행위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유효로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 협의 무권대리를 크게 계약의 무권대리하고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규율 해놨죠. 두 가지로요. 그래서 먼저 계약의 무권대리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4페이지 가면 계약의 무권대리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의 무권대리의 기본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사례 형태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의 A 토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갑이 을한테 대리권 주지도 않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상대방 병과 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 이런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는 대리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라 칭했으니까 이 대리인은 무권 대리인이 되겠죠. 대리권 없는 대리인. 그러면 이 A 토지 매매 계약한 대리 행위는 무권 대리 행위가 되겠죠. 무권 대리 행위인 매매 계약,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도 효과가 뭐다? 무효다, 그죠? 무권 대리 행위 효과는 무효인 상태이고,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갑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갑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설령 병 앞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도 역시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 이렇게 하겠죠. 무효니까 여기는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무효. 다만 이 무효가 여기 있는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말이죠. 갑의 소유 A 토지를 을이 대리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갑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이라고 변한테 칭하면서 매매계약을 해뺐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A 토지 매매계약이 바로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그럼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정리해 보는 거죠.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본인, 그리고 무권대리라는 을, 그리고 매수인인 상대방 병, 이들 사이에 갑과 을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이 내용을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본인 갑의 지인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매매 계약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인정 안 해 줄 수도 있겠죠. 못하겠다 할 수도 있고 인정하겠다 할 수도 있겠죠. 이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민법에 그걸 정리해 줍니다. 즉 본인에게는 이 무권대리행위라는 A 토지 매매 계약을 인정하는 것, 이걸 추후에 인정한다 해서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추인을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가지고 있죠. 거절권, 그렇죠? 그래서 본인에게는 추인권도 있고 추인 거절권도 있어요. 추인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확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추인했으니까 인정한다. 매매계약을 인정한다 했으니까 그것은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겠죠. 이렇게 매매계약이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매매계약은 언제부터 유효하냐면 을과 병이 둘이가 만나서 매매계약 할 때부터 인정됩니다.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 매매계약을 할 때부터 계약 당시부터 해야 되겠죠. 이 말은 처음부터라는 뜻이죠. 이 말은 소급표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계약 당시부터 유효 이렇게 됩니다. 매매계약이. 자, 추인 효과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추인 효과. 이렇게. 그 다음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뭐예요? 무효로 확정되겠죠. 더 이상 유효로 만들 수 없다 이래 되겠죠. 즉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확정된다 이래 되겠죠. 자, 여기에 우리는 민법에서는요, 여기에 무권대리행위인 A 토지 매매계약이 불확정적 무효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효인 매매계약이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무효가 유효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유동적이란 말도 쓴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추인권 행사는 무효를 유효로 바꾸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추인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우리 법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84페이지에 보시면 이 추인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이다. 이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 추인권 행사의 모습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해서 법률관계를 무효를 유효로 만드니까 형성권이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한다. 그게 A 동그라미와 B 동그라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인권자는 당연히 저기에 있는 본인이 되겠죠. 본인의 상속인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죠. 또 법정 대리인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추인권자. 자, 추인권은 원칙으로 본인이 누구한테 해야 되죠? 상대방이 있습니다. 추인권의 상대방은 그래요. 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니까 이 상대방이 누구냐 하면 물론 병이라는 상대방이 되겠죠. 병. 그리고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다시 거래한 제3자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 이걸 승계인이라고 그랬죠.
이 승계인한테도 추인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상대방과 거래한 승계인에 대해서도 추인이 가능하다. 정의되겠죠. 여기서는. 여기도 가능합니다.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와 거래한 승계인에게도 추인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본인이 추인하면 됩니다. 여기는 의리되겠죠. 이렇게요. 따라서 상대방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해도 된다는 것이죠. 추인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무권대리인 을에게 추인한 것을 가지고는 이 상대방 병이 알기 전까지는 대항할 수 없다. 이래 되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했다고 효력이 유효가 확정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상대방 병이 알기 전까지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한 것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놨죠. 자, 이게 추인의 상대방입니다. 85페이지 가보시면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동그라미 추인의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인데 그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한 경우에도 가능한데,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을 했을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추인을 누구한테 하냐?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거나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하거나 아니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누구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이 추인은요, 추인은 당의 무권 대리인이 전부를 추인하는 것이지 일부 추인하겠다. 이거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상대방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조건을 붙여서 추인하겠다. 이거 안 돼요.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일부 추인, 조건 붙인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이 여기에 동의해주지 않는 한 이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부 추인 안 된다. 조건을 붙인 추인도 안 된다. 그리고 변경을 가한 추인도 안 된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자, 추인권은 이렇게 행사하는 거다. 추인하면 효과는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확정해 버립니다. 유효매매. 따라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병한테 존재한다면 그 매매계약이 소급해서 처음부터 계약 당시부터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병은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추인을 거절해 버릴 때는 무효로 확정돼 버리죠. 더 이상 추인을 할 수 없다 이제는, 그죠? 자, 추인 거절권은 역시 거절을 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무효로 확정되는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형성권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거절권 행사는 거절행위고, 거절행위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즉 거절권 행사하는 행위는 준법률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 거절권 행사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 하면 직접 상대방 병한테 하면 되는 것이고, 그의 승계인한테 해도 되고요. 또 무권 대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다만 무권 대리에 대해서 추인했을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인의 상대방과 추인 거절권의 상대방은 같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거절의 의사를 하면 무효로 확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본인의 권리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병.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상대방. 자, 병입니다. 여기서는, 그죠? 병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추인할 거냐 말 거냐, 추인 여부에 대한 촉구, 최고해 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에게는 최고권을 인정해 줍니다.
상대방의 권리는 채권권. 자, 이 채권권은요,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채권은 오로지 대답해 줄 수 있는 본인한테 해야 되겠죠? 본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는 채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은 추인 여부를 정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인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은 본인밖에 없죠. 따라서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한테 해야 됩니다. 즉 무권 대리행위를 특정해서 본인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추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추인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최고할 때는 상당 기간을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죠. 숙려 기간을 본인한테 주면서 최고해야 합니다. 자, 이 상당기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이 본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바라지 않으면 이게 문제되죠. 아무 말을 바라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우리 민법이 정했죠.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본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거절로 간주합니다. 거절로 간주하니까 무효로 확정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최고 효과는 무효 확정입니다. 무효 확정. 이렇게 효력이 없는 걸로 확정되어 버린다. 자, 여기에 바라지 않으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사표시를 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어진다. 그래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최고권. 이 최고권 행사에서 최고행위는요. 최고행위는 준법률행위죠. 의사의 통지인 준법률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왜 형성권이냐면 최고했더니만 아무 말이 없으면 법률 효과를 형성시켜버리죠. 무효인 행위로 형성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의 성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준법령의 행위에 해당되죠. 이렇게. 자, 최고는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된다? 본인한테 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즉 추인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본인한테만 할 수 있다. 즉 갑한테만 할 수 있습니다. 갑한테. 자, 그런데 이 상대방이 최고를 하게 되면 상당 기간 본인의 의사를 기다려야 되죠. 불완전한 지위에 놓여서 기다려야 된다. 이게 최고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최고권 행사하고 이렇게 상당 기간 기다리고 있는 그 자체도 상대방이 싫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상대방은 아예 철회를 통해서 이 거래관계를 종결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하는 권리를 행사해서 법률관계를 종결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철회란 것은 이 계약관계를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의사표시를 거둬들이는 것이죠. 이것은 거래관계를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해도 관계없겠죠.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본인한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한테 할 수도 있고 을한테 해도 무방하다. 누구한테 해도 좋다. 이게 되겠죠. 따라서 철회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자 이때 철회권의 성질,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철회하는 행위의 효과는 뭐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의사표시하는 것이니까 법률행위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이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죠. 본인한테 해도 되고 무권 대리인 을한테 해도 된다. 갑 또는 을한테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의사표시하면 되죠. 단독행위니까 의사표시 한 개로 나 이 거래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병의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철회권 행사죠.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되냐? 효과는 철회하게 되면 무효의 행위로 무효로 확정되어 버리겠죠. 더 이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의 권리는 채권권과 철회권으로 이렇게 우리 민법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철회권 행사든 채권 행사든 이것은 상대방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여기에요. 채권이나 철회권은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해 버리면 이
권리는 의미가 없죠. 특히 이 철회권은 본인이 추인했을 때는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따라서 이 철회권 행사하는 모습에 보면 일단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유효가 확정돼 버리고 어디 갔죠? 여기 있죠?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유효가 확정돼 버립니다. 유효가 확정되어 버리면 더 이상 무효를 못 만들죠. 그래서 본인 추인 있을 때까지 했으니까 뭐 정확히 표현하면 본인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그 다음 이때 철회권 행사할 때는 이 상대방 스스로는요,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했어요. 상대방은 선의일 때만 철회권을 인정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 채권에 관해서는 이때는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습니다. 선악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회권 행사할 때는 반드시 그 상대방이 무권 대리였다는 사실, 즉 자기와 거래하는 상대방인 저기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거래했을 때만 이 철회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이런 요건 아래서 철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요건 안에서. 따라서 이 요건을, 철회권에서는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물론 상대방은 이 둘 중에 아무나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를 먼저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은요, 추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본인이 먼저 추인을 했다면, 이럴 때는 상대방은 뭘 못하죠? 추인을 해버리면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왜? 철회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추인은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급에서 유효와 무효가 서로 상반되니까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이 누가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권 대리행 효과가 유효로 확정 또는 무효로 확정이 정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상호관계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 상대방의 철회권과 본인의 추인권 사이에 이 선후관계도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먼저 상대방이 철회했으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또 본인이 추인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는 상대방이 철회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도 이해하면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여기에 세 번째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추인을 안 합니다. 본인의 추인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무효로 확정되죠. 무효 행위로 확정돼 버립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은 결국은 무권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는 최소한 무권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만 이러한 책임을 진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민법에서 아예 정해놨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즉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상대방은 거래할 당시, 계약 당시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어야 되죠. 당시에
몰랐고 선의 그리고 몰랐는데 과실도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무과실. 즉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드디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권리, 여기에 권리가 발생하고 여기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겠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권 대리인이. 자, 이때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자기한테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무거운 책임으로서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때 이 권리 내용, 청구권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손해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는 이행에 가름하여 선택해야 하는 선택채권이죠. 권리는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즉 1 또는 2번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된다.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때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행에 가름하여 청구하는 것이니까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행이익의 배상 청구하겠죠. 이렇게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채권입니다. 상대방이 선택하죠. 이때 상대방이 이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무권 대리한테 책임을 물으면 이때 무권 대리는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잘못 없으니까 책임 안 질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것은 상대방의 무권 대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죠. 그 책임의 요건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아서 무효가 확정되었다. 무권 대리행위가. 이랬을 때 무권 대리인은 최소한 행위 능력자여야 되고 상대방은 그 무권 대리 행위 당시에 무권 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래행위했을 때 이때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이러한 이행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행사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택일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통. 선택권은 물론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선택해서 행사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판례,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이때는 자, 여기 본인은 당연히 A 토지 소유권도 갖고 있을 것이고 왜 무권 대리니까 무효 상태잖아요. 그리고 무권 대리 행위를 했으니까 여기는 본인에게는 추인권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추인 거절권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권리가 무권 대리인한테로 상속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상속이 됐다. 이 말은 곧 본인이 사망했다 이 말이죠. 본인이 사망했다면 여기에 있는 A 토지 소유권과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함께 상속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무권 대리인은 추인권 행사 또는 추인 거절권 행사 이게 모두가 가능한가? 누구한테? 상대방에 대해서. 자, 추인권 행사는 가능해요. 추인 거절권 행사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절권 행사는 할 수가 없다. 상속은 받았을 때 거절권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 모순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또 금반은 원칙에 여기에 반한다. 또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무권대리인이 매매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팔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로 그 소유권과 재산권이 이렇게 포괄승계되어서 상속이 발생했는데 자기 소유권이 되니까 팔고자 했던 그 의사가 거둬들여서 나 안 팔겠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추인 거절권이죠. 거절권. 그러니까 이게 모순행위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 모순행위는 금반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추인권 행사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상대방이 소유권, 재산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무권대리인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권대리인 스스로가 자기가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추인 거절권 행사는 안 된다. 상대방에 대해서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광의의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의 내용, 그 중에서도 계약의 무권대리를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재에는 87페이지까지 이런 내용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놨으니까 쭉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놨으니까요. 자, 88페이지 단독행위 무권대리입니다. 자,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여기에 있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해서 차이점이 뭘까?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협의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계약에서는 그죠.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특히 계약에서의 무권대리에서는 그죠. 자, 그런데 단독행위를 무권대리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물론 단독행위에는 크게 나누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죠. 그래서 각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무권대리가 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의 경우는 계약에서 상대방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여기다가 우리 민법에 아예 준용한다라고 규정해놨죠. 갖다 쓴다 이 말이죠. 그대로 갖고 와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본인의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 철회권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다.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요. 아예 이것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확정적이고 절대적 무효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본인의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확정적 무효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계약의 무권대리일 때는요. 유동적 무효다라고 하는 결론은 본인에게 추인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이 추인권 때문에 유효가 확정될 수 있다. 이게요. 유효가 가능하죠. 이렇게. 추인해버리면 유효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확정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추인이라는 제도가 아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권대리 중에서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본래 목적, 본래 모습의 무권대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본인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와 또는 본인이 추인 안 하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이 무권대리인이 책임져야 되는 이 요건과 효과,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함께 봤죠. 다음 시간에는 표현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